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며 KF-21 프로젝트까지 인도네시아 대신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던 사우디아라비아. 분담금을 떼어먹고 시제기도 받지 못할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든든한 물주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KF-21의 경쟁 모델인 튀르키예의 KAAN 전투기 개발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AAN을 구매하게 된다면 한국과의 KF-21 프로젝트 협력은 물 건너가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외부인이 처음으로 KAAN의 실물을 확인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결함이 드러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우디 협력은커녕 향후 수출 시장이 통째로 날아갈 걸 걱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끝까지 감추고 싶어 했던 KAAN의 약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이 자신들이 개발 중인 KAAN 전투기를 보기 위해 사우디 관계자들이 방문하였고 KAAN 개발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해 전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현재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KAAN 전투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는 곧 참여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튀르키예를 방문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KAAN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사우디는 KF-21과 함께계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회원국이 늘어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며 개발 기한이 늘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일본의 반대로 GCAP가 사실상 물 건너 가자 사우디는 튀르키예의 KAAN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기존 후보인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을 위해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튀르키예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사우디라고 하더라도 성공이 불확실하고 불안 요소가 많은 KAAN에 선뜻 투자할까 싶습니다. 최근 2차 시험 비행을 거치고 KAAN 시제기의 구체적인 구조가 공개되자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어떤 설계와 구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졌을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F-35에 맞먹는 전투기가 될 거라는 정적인 전망도 일부 존재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KAAN을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우디 방문으로 KAAN의 황당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양국 관계자들이 KAAN 시제기 앞에 모여서 찍은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이번 사우디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KAAN의 캐노피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뒤에서 열리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캐노피 설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투기는 F-16이나 KF-21처럼 캐노피를 뒤로 여닫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구조인데요.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하면 캐노피 연결부에 설치된 화약이 터지며 캐노피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캐노피의 경첩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캐노피가 자연스럽게 뒤쪽 대각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비행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해 분리된 캐노피는 빠르게 항공기에서 멀어지기에 조종사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KAAN처럼 힌지가 앞쪽에 있고 뒤로 열리는 구조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듯 캐노피에 도폭선을 설치해 통째로 폭파시켜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탈출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KAAN과 똑같은 탈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하나 있으니 바로 미국의 스텔스기 F-35입니다. 그런데 F-35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F-35는 미 육해공군을 위한 여러 모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미 해병대 버전인 F-35B형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 바로 뒤쪽에 리프트 팬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첩 구조를 박아 넣을 공간적 여유가
없어 힌지를 앞으로 달았고 나머지 모델들도 정비 소요를 통일하기 위해 같은 캐노피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퇴역한 영국의 수직이 착륙 전투기 해리어기도 리프트팬 때문에 비슷한 캐노피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KAAN에는 F-35처럼 리프트팬이 장착된 것도 아니기에 도대체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F-35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따라한 걸까요? 명확한 개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설계 구조가 현재 군사 전문가들이 KAAN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KAAN은 영국의 도움과 미국제 엔진을 탑재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그 설계가 근본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KAAN의 사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레이더돔이 유독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2, F-35, KF-21과 직접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체 후방 엔진 사이의 테일콘도 서구권 전투기와 명백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마치 러시아제 전투기를 닮아 있다고 말했는데요. 기수 형상과 가로로 넓은 형상, 돌출되어 있는 테일콘과 우뚝 솟은 캐노피까지 항공역학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AAN을 자세히 뜯어보면 F-22보다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57과 더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KAAN 설계에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에서 S-400 방공체계가까지 도입하며 군사협력을 이어왔었기에 이번 전투기 사업 뒤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는 KAAN 전투기의 심각한 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보여주는 추태로 러시아제 무기와 군사 기술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하던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전부 퇴역시키고 NATO 표준 규격에 맞는 서방 장비들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S-57과 판박이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으니 눈치가 없는 건가 싶은데요. 이외에도 사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국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KAAN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파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과 협력해 개발 비용과 기술적 부담을 분담하려 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튀르키예 사회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상황도 큰 불안 요소입니다. 현재 KAAN 전투기를 비롯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군사 프로젝트에는 현 대통령 에르도안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겪으며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치적용으로 KAAN을 비롯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에르도안 대통령이 실감하게 된다면 KAAN 프로젝트 자체가 붕 떠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꼴에 거의 도달한 KF-21과 달리 KAAN은 넘어야 할 가시밭길이 끝도 없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기 엔진을 어떤 것으로 탑재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KAAN을 KF-21의 경쟁 기종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KF-21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선 지금 치고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젝트의 족쇄밖에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대신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일인데요.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도 모자라 KF-21 기술 유출가까지 시도했던 인도네시아는 대금 완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다가 최근 분담금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KF-21 분담금으로 당초 계약의 3분의 1 정도인 6천억 원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분노한 한국은 분담금을 줄인 만큼 제공하는 기술도 줄이고 주기로 했던 시제기도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죠. 사실 현재 KF-21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빠지더라도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진정한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죠. 블록1에서 4.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진 KF-21은 향후 블록2에서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고 블록3에서 스텔스 기능을 추가해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계획입니다. 전투기 엔진 역시 빠르게 국산화를 추진하며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발표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의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주목하며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 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평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전투기 엔진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현재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 국가뿐이죠. 그리고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해선 연구 개발을 위한 자본을 충당하고 수출 시장을 미리 확보해 사업 추진력을 얻기 위한 새로운 개발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인도네시아가 빠질 자리를 노리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이라는 점인데요. 폴란드, 사우디, UAE, 태국 등 여러 국가와 KF-21 구매 및 사업 참여를 논의 중입니다. 산유국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전투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가 새로운 협력국이 되어준다면 그보다 든든할 수는 없겠죠.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인도네시아라는 족쇄를 잘라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